교육 시작 1분 전입니다. 좀 자리를 정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리를 좀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지하고 계신 휴대폰은 좀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진동 또는 무음으로 전환해 주시기 바라며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 번 더 좀 확인을 해 주시고 전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10초 드리겠습니다. 다 확인하셨죠? 네, 바쁘신 일정에도 이렇게 또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육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네, 거기가 제일 좋은 자리 맞습니다. 네, 저는 오늘 교육 앞서 사회 진행을 맡은 교통지도과 주차 정책팀장 이명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진행 순서는 여러분 앞에 배부해 드린 리플릿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교육 종료 직후에는 반드시 설문지를 꼭 작성해 주시고 기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에 앞서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편하고 유익한 주차 정보를 좀 안내해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광산 시민행복주차장 들어보셨나요? 앞전에 1회 때도 한번 제가 물어봤는데 한두 분 손을 들고 거의 모르시던데 혹시 잘 모르세요? 안 들어보셨어요? 저희가 잘못이네요. 예. 광산 시민행복주차장은 저희 광산구 관내에 공영 또는 공유주차장 정보를 담고 있는 광산구가 만든 광산 주차 어플입니다. 저희 작년 8월부터 서비스가 개시되고 있고요. 여러분은 이제 차를 이용하신 분은 주차장을 찾기가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어디를 가시게 되면. 근데 이 주차 어플을 이용하시면 굉장히 편하게 또 안전하게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용 방법은 누구나 다 휴대폰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보고요. 휴대폰에서 구글 플레이 앱 스토어에서 광산시민행복주차장 검색하시고 다운을 받으신 다음에 회원을 가입하시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자녀분이나 이웃분들에게도 알리셔서 가급적 많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좀 홍보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유주차장입니다.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서 저희 광산구는 공유주차장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14개소를 개방 운영 중에 있고요. 보시는 사진은 그중 일부 시설입니다. 앞서 말씀한 광산시민행복주차장 또는 광산구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 임시공영주차장입니다. 공유주차장과 같은 취지로 운영하고 있으며 보시는 위의 사진은 현재 첨단 응원지구 내 광주 MBC 송신소 부지 내 일부 조성한 임시공영주차장입니다. 총 208면으로 일반 차량에 캠핑카도 주차하실 수 있고요. 연중 무휴 24시간 무료로 개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는 사진은 하남동 하남 홈플러스 옆에 조성된 이 임시 공영 주차장입니다. 총 43면으로 역시 연중 24시간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쪽을 방문하신 분들은 한 번쯤은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공유주차장과 임시 공영 주차장을 광산구 홈페이지 내에서도 그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공유주차장, 저 1번이라고 체크되는데 공유주차장 클릭하시면 밑에처럼 상세하게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홀짝 주정차제입니다. 아마 여기 지금 현재 우리 광산호도 지금 홀짝 주정차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곳은 2023년 올해 4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불을 켜주십시오. 제가 안 보입니다. 네. 홀짝 주정차입니다. 그 원활한 교통 흐름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저희가 한 2년간의 노력 끝에 결실을 맺은 홀짝 주정차제 구간입니다. 이곳은 점심시간 유예 없이 오전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영 단속되며 허용 구간 반대편에 주차 시 15분 초과되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점 유념하셔서 이곳을 방문하실 때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저희 광산구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으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희가 교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은 늘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 곁에 늘 존재하지만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잊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나와 가족 그리고 이웃 우리 모두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저희가 꼭 알아야 할 그리고 지켜야 할 사항들을 확인하고 점검해 보시기 바라며 또한 실천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육은 올해 2번째 교육으로 음주운전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도로교통공단 광주 전남지부 유혜정 강사님을 모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유혜정 강사님은 도로교통공단 광주 전남지부 교수로 재직 중이시며 주요 경력 및 활동으로는 면허정지 취소자 특별교통안전교육, 호령 운전자 외국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해양경찰교육원 광주 소방학교 등 긴급자동차 안전교육,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등 공공기관 교통안전교육 등 다수의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유혜정 강사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우 좋네요. 반갑습니다. 식사도 맛있게 하셨고 조금 쌀쌀하진 않으세요? 조금 추우세요? 그러니까요. 또 어디 나가서 또 춥다고 하면 사람들이 욕하죠. 에어컨 빵빵 틀어놨는데 혹시 담당자분 선생님께서 우리 교육 들으시는 선생님들이 너무 춥지 않도록 살짝만 조정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기분이 너무 좋은 이유가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또 여러분들의 얼굴 뵈면서 교육한 게 진짜 오랜만이에요. 또 특히나 저도 살고 있는 우리 광산구 교통안전, 우리 주민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교육을 하게 됐습니다. 차분하게 정식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영상 하나 보도록 할게요. 깜짝이야. 이거 실화야? 혹시 스파크 위험한가? 예전에 나도 발랐는데 이럴 줄 몰랐네요. 무섭죠. 너무 불안해요. 누군가에겐 평범한 일상이 누군가에겐 영화 같은 일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도로에서 만나게 되는 아찔한 순간들. 교통약자를 보호하는 배려운전이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배려운전 액션. 도로 위의 매너운전, 배려운전. 네. 도로 위에 배려운전을 시작하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소속되어 있고요. 저는 면허 취소자분들, 면허를 취소되신 분들, 정지되신 분들 주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각종 기업체, 공공기관에서 교통안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이름은 류혜정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역시나 오늘 또 기분이 좋습니다. 항상 외부교육 나올 때마다 제가 기분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 저희 팀장님은 알고 계실 거예요. 면허가 정지 취소되신 분들 대상으로 주로 교육을 하다 보니까요. 어제도 100명 교육하고 왔네요. 언제 면허가 정지되더라, 취소되더라. 아시는 분? 뭐 하면? 음주운전, 한잔하고 운전하거나 교통사고 내거나 법규 위반하면 벌금 500만 원 기본, 700만 원, 1200만 원 내고 교육을 또 오시니까 기분이 별로 좋지 않으시겠죠. 그래서 안녕하세요 하면 7분 박수 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밖에 나와서 교육하게 되면요, 오히려 저 신나게 박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도 또 기분 좋게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하게 우리 음주운전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기분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마스크도 벗고 저희 아이들도 학교도 조금 더 편하게 다니고 우리 선생님들 만나 뵙는 거 참 기분 좋은 일인데요. 가끔씩 언론에서 요새 음주운전 사고들이 좀 귀에 들려왔죠. 그러다 보니까 아우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 주민들이 또는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잘 다닐 수 있을까 하면서 걱정하신 분들이 계셨을 겁니다. 때문에 왜 음주운전 증가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어떤 음주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음주운전 예방할 수 있을지 차분하게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한번 볼까요? 제가 만나자마자 술 한잔 합시다 하면은 굉장히 지금 어색한 상황이 되겠죠. 우리 옆에서 도와주고 계신 선생님께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술 한잔 하시죠 하면은 왜 이러세요? 약간 이런 느낌이 들죠. 그런데 제가 오늘 팀장님에게 팀장님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밥 한번 하시죠. 술도 한잔 하시죠? 하면 이건 어떤 뜻이에요? 오늘 교육도 너무 잘했고 밥만 먹기에는 조금 서운하고 술도 마시면 좀 더 친해지자 이런 의미 아닌가요? 맞죠? 혹여나 뭐 시험을 못 봤어. 아니면 좀 좋지 않은 일이 있었어요. 그런 분에게 있어서 그래요. 술 한잔 합시다. 하면 이건 또 무슨 의미예요? 약간 위로해주면서 다독해주면서 그래 괜찮아질 거야. 우리 술 한잔 하면서 기분 좀 풀자. 이런 말이겠죠? 또는 날씨가 오늘처럼 비가 부슬부슬 오는 날이라거나 아니면 쨍하니 밝아서 와 오늘 진짜 날씨 좋다. 오늘 술 한잔 하시죠? 하는 의미는 또 어떤 의미예요? 오늘 날씨 좋으니까 기분 좋게 술 한잔 하자라는 의미죠. 맞습니다. 술 한잔 하자라는 의미는요. 예로부터 우리 국민들의 희노애락을 함께 해왔다고 해요. 기쁠 때는 더 즐겁게 또는 슬플 때는 또 위로도 해주고 힘들 때는 다독여도 주고 또 맛있는 음식을 보면 또 치킨에는 맥주 회 먹을 거면 또 소주 한잔 하는 것처럼 마치 짝꿍처럼. 그런데 또 저희 남편은 이런 말도 해요. 제가 피곤하거나 밥하기 싫은 날 또 치킨 한 마리 시켜놓고 맥주 한 잔 마실라 치면요. 약이라고 생각하면서 먹어. 피로회복제라고 생각하면서 먹어. 어떤 분은요. 술이요. 약이에요. 맞나요? 그렇죠. 맞습니다. 함께하는 문화, 반주 문화라고 하죠. 우리나라 음주 문화에는요. 술은 무엇인가 함께 해왔어요. 그것이 사람이든 분위기이든 음식이든 말입니다. 그런데 함께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음주와 운전이겠지요. 이 두 개만큼은 함께 하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광산구에서도 음주운전 사고가 한 번씩 귀에 들려오고 있지요. 언론 보도 한번 보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2021년 새해 첫날이었습니다. 광주 광산구 수안동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였습니다. 첫 번째 교차로에서 택시를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하던 음주 운전자는요. 두 번째 교차로에서 신호를 대기 중이던 반대편 차로에 있던 여성의 운전자, 여성 운전자를 그대로 충돌하여 숨지게 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였죠. 광주 광산구 신창동에서도 한 개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른 아침 광주 신창 우체국 앞 교차로입니다. 신호등 앞에서 차량 2대가 멈췄지만 택시 1대가 그대로 직진합니다. 그러고는 교차로에 진입한 우회전 택배 화물차와 부딪힙니다. 택시가 정지 신호를 어겨서 난 사고입니다. 큰 소리가 나가지고 봤더니 택시가 돌면서 멈추고 있었고요. 멈춘 상태에서 막 앞범퍼에 연기도 막 나고. 사고 충격으로 택배 화물차는 인근 우체국 간판 기둥까지 들이받았습니다. 사고가 난 교차로입니다. 직진하던 택배 차량은 택시와 충돌해 이곳에서 멈춰섰습니다. 이 사고로 30대 택배 기사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새벽 택배 일을 하던 두 아이의 가장이 신호를 위반해서 달려오던 택시 운전자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참 이 두 사고를 들으면서 마음 아파서 가슴 또 놀란 가슴 쓸어내리지 않으셨는지요? 누군가에게는 어머니, 누군가에게는 딸, 누군가에게는 남편, 또는 누군가에게는 아버지, 아들이었던 사람의 생명을 아우 괜찮을 거야. 아 나 저번에도 잘 갔어. 한 잔밖에 안 마셨는데 아우 가까운 거리인데 괜찮아 하는 마음이 지배할 수 있을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때문에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해서 차분히 이야기를 할 건데 우선 우리나라 음주 실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숫자로 알아보려는 우리나라 음주 실태 한번 좀 볼게요. 2명 중 1명 또는 여성 4명 중 1명이라고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한 달에 한 번 이상 음주하시는 분, 흡연하시는 분 이렇게 건강 영양 조사를 했더니 특이점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남성분들의 흡연율이 역대 최저치라고 해요. 그런데 20대 여성의 흡연율이 또 역대 최고치라고 합니다. 또 이런 말씀 드리면요, 진짜 그런 것도 같아. 최근에 요새 좀 길에서든 어디에서든 흡연하시는 여성분들 많이 본 것 같다라는 생각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74.8%가 한 달에 한 번 이상 남성분들이 음주하신다고 했고요. 48%,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꼴로 음주한다라고 합니다. 우리 음주를 즐기는 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13% 증가 1.3명 이렇게 써놨어요. 비슷한 숫자처럼 보이죠. 교통량은 감소했다고 해요. 최근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사실 재택근무니 유연근무니 또는 단축근무 같은 새로운 업무 형태가 생기다 보니까 그래도 요새 출퇴근하는데 좀 전보다 낫네 하시는 분들이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광주는 많이 체감을 못해요. 왜냐하면 지금 지하철 만든다고 여기저기 뚫어놓은 상태여가지고 교통체증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서울 경기 지역 같은 곳에서는 교통량 감소가 좀 많이 느끼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왜 음주운전 사고가 늘어났냐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나오지 말라고 해서 사람도 제한하고 인원도 제한하고 시간도 제한해서 저희 안 나왔는데 사실 사회적 거리두기 풀리면서 이야 4년 만에 만나는 우리 총동창회, 우리 3년 만에 코로나 끝나고 처음 만나니까 한번 코가 삐뚤어지게 마셔보자 하는 마음으로 풍선 효과가 도로에 이어져서 음주운전 사고가 증가한 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중에 약 10%, 하루에 13명, 14명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는데 그중에 10%는 음주운전과 관련이 있다는 좀 슬픈 숫자입니다. 그 다음 숫자는요, 바로 100칼로리입니다. 사실 어제도 그랬어요. 치킨 한 마리 시켜 먹으면서 또 이 말이 한마디 했네요. 아시죠? 맛있으면 몇 칼로리? 0칼로리. 우리 맛있으면 0칼로리 하면서 사실 참 많이 먹고 있죠. 치킨에다가 맥주도 시켜 먹고 혹시나 또 아이스크림도 먹고 카라멜 마끼아또도 마시면서 술 좀 깨야 돼요. 자, 2차 가자고 합니다. 그럼 먹태도 먹고 또 2차에서 기름진 거 드셔야 한다고 해가지고 감자튀김도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술 깬다고 해장술 하신다고 해장탕에 또 술 한잔 하신 분들 계십니다. 아침에 또 술 깨려면은 또 꿀물 마셔야죠. 지금 벌써 우리 몇 칼로리 먹었어요? 엄청 많이 먹었죠. 그런데 여전히 맛있으면 0칼로리 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비만은 다양한 성인 질환의 주범이기도 하죠.
또 알코올을 너무 과다 섭취하게 되면 신장, 심장, 뇌 기능의 저하뿐만 아니라 다음날 일어났을 때 숙취, 일상적인 생활이 잘 안 될 정도로 부작용도 많은데 사실은 술은 맛있고 즐겁고 맛있으면 0칼로리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숫자는 뭐냐면요. 20%입니다. 이 숫자는 제가 제 직업상 제일 싫어하는 숫자입니다. 바로 뭐냐? 음주운전 그러니까 재범자들의 숫자입니다. 한 사람이 또 한다라는 거예요. 음주운전 단속돼서 면허 취소되셨던 분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서 단속되는 비중이 지금 늘어나고 있더라. 너무 무섭지 않으세요? 한 사람이 또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음주운전 했던 사람이 또 하는 걸까? 바로 그 음주운전에 대한 기억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또 다시 이야기할 거거든요. 숫자로 알아보는 우리나라 음주 실태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특히나 어린이를 사상하게 했던 음주운전자에 대한 언론 보도 다들 보셨을 겁니다. 한번 또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9살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는 사고 직전 술에 취해 제대로 걷지도 못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운전자는 사고를 막고자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사실과 다르다고. 소리 한 번만 키우고 가겠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TJB 김철진 기자입니다. 비틀거리며 식당 문 밖으로 나온 한 남성, 위태위태하게 계단을 내려가더니 갈짓자를 그리며 운전석을 향합니다. 지난 8일 66살 박모 씨가 대전 둔산동 학교 옆 도로에서 음주 사망사고를 내기 20분 전 모습입니다. 전직 공무원인 방 씨는 이날 중구 태평동의 한 식당에서 퇴직 공무원 등이 포함된 등산 모임에 참석해 모두 9명이 소주와 맥주 13병에서 14병을 나눠 마셨습니다. 소주 반병을 마셨다는 당초 진술과는 달리 방 씨는 한 병 이상을 마셨고 다른 일행보다 먼저 자리를 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술 먹는 중이니까 그냥 술을 먹고 있었는데 나가는지를 모르는 거지 그랬냐. 경찰은 방 씨에게 최대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위험운전치사죄 적용도 검토 중입니다. 사고를 막기 위해 브레이크를 밟는 등 조치를 취했다는 주장과는 달리 방 씨가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했다고 보는 겁니다. 바로 이 사고가 우리나라 음주운전 사고의 전형적인 그 실태를 보여주는 사고입니다. 비틀비틀거리면서도 운전을 하려고 했어요. 맞죠? 이게 처음이었을까? 사실 음주운전 전력이 한 번 있었고 또 주변에서 왜 말린 사람이 한 명도 없었을까? 애초에 술자리에 있을 것 같았으면 9명에서 13병, 14병 마실 것 같은 술자리였다면 자동차를 가지고 가지 않았으면 좋을 텐데 우선 가지고 가고 보는 것. 이게 바로 전형적인 문제점이 드러난 사고가 총체적으로 딱 하고 터져서 한 아이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게 된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나라 음주운전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음주운전 사고 심각합니다. 사실 증가와 반복을 그러니까 반복하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18일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치사상죄 윤창호법이 시행되기 직전에 특정범죄 가중처벌이 개정이 되었었어요. 그때부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비난이 수위가 높아지다 보니 소폭적으로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를 하다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슬슬 완화가 되는 무렵과 함께 음주운전 사고도 다시 증가를 하더라. 왜 그랬을까요? 광주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증가와 감소를 반복을 하고 있는데 에이 교수님 잘 모르시는 얘기구나. 그때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이거 후 하고 불면은 코로나 걸리니까요. 그 단속을 안 했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 단속을 안 해서 음주운전자가 증가했다라고 보기에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 안에 이 마스크를 벗고 또는 마스크를 쓰든 벗든 사람들과 만났을 때 오늘 술 한잔 하자라는 일상 안에는 항상 음주운전이라는 것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통계이기도 해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어떤 음주 문화를 가지고 있길래 이런 상황이 이루어졌을까도 한번 살펴봐야 하는데요.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술자리 생각하면 또 생각나는 거, 또는 우리나라 음주 문화 하면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문화라는 게 뭐냐면요, 한 나라의 국민들이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생활 양식의 어떤 총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나라 대 나라로 비교를 해봐야 돼요. 뭐 혹여나 가까운 일본이든 중국이든 미국이든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좀 특이한 음주 문화 있어요 라고 생각되시는 거 혹시 있으세요? 생각나는, 떠오르는 거? 아마 발표하라고 하면 전혀 발표 안 하실 거예요. 혹시 폭탄주, 맞아요. 뭔가 섞어요. 맞나요? 폭탄주를 만들어서 또 혼자 마시는 게 아니라 너도 마시고 옆 사람도 마시고 함께 다 같이 원샷하는 문화. 선생님들, 저도 경험했고 선생님들도 다들 경험해 보셨나요? 맞죠? 맞아요. 섞어요. 커피도 섞어요. 요새 들어서 뭐 하이볼이니 무슨 뭐 얼그레이니 뭐 해가지고 막 또 술을 만드는 걸 또 굉장히 좋아합니다. 소주하고 맥주하고 섞어서 뭐 복분자하고 막걸리하고 사이다하고 섞어서 함께 마시는 건배 문화, 함께 먹는 또 폭탄주 문화가 있더라. 예, 맞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에요. 술 생각 나시나요? 또 그렇게 말씀드리니까요. 또 특이한 거, 우리나라 조금 특이한 거, 저는 이거 있어요. 2차, 3차 가는 거 맞아요. 회식 문화가 있어요. 1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마셔. 또 술 깬다고 또 마시고. 여기 앞에 있는 편의점에서도 술 살 수 있고요. 여기 송정역 앞에 있는 국수집에서도, 떡갈비집에서도 술 낮에도 마실 수 있고요. 새벽 2시에도 4시에도 술 마실 수 있나요, 없나요? 맞죠. 24시간 술에 대한 접근이 가능합니다. 특히나 뭐 유럽 같은 곳에서는요, 해만 떨어지면 문을 닫는 상점, 주점이 대부분인데 우리나라는 어디든 마트든 백화점이든 편의점이든 술을 사고 마실 수가 있더라. 이거 제가 생각했을 때 좀 특이한 우리나라 음주 문화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 음주 문화 속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겠죠. 그런데 그 음주 문화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손혜리 박사님이라고 음주운전, 음주 문화 이야기 가장 많이 하신 분이 계세요. 달라지고 있는 우리나라 음주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적이 있어요. 방금처럼 뭐 폭탄주 2차, 3차 얘기했는데 예전에는 술자리 생각하면요, 아이고 저도 그랬습니다. 견디셔 마시면서 오늘은 무슨 노래를 불러야지, 어떡해. 저도 마이크는 잡고 있습니다만 어디 나가서 노래하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그런 걱정 안 해요. 왜냐하면 1차에서도 그냥 술 마실 수 있으면 마셔, 못 마시면 마시지 말어. 그러지 않나요? 또 2차, 3차는요, 거의 간 적이 요새 없는 것 같습니다. 혹여나 우리 팀장님, 뭐 부장님이 나 부장, 너 신입사원, 자 술을 마셔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큰일 나죠. 큰일 납니다. 자리가 없어질 수 있어요. 과거의 강압적인 어떤 회식 문화가 이젠 좀 더 자율적인 문화로 변화하고 있더라. 이왕 마실 거면 좀 마음 맞는 사람끼리 3, 4, 5 마시지. 또 코로나 팬데믹도 영향을 미쳤고요. 이왕 마실 바엔 좀 좋은 거 마시자 해가지고 또 비싼 수입 와인 소비량이 오히려 늘어났다고 합니다. 또 요새 젊은 친구들 SNS 사진 올리는 거 좋아하잖아요. 예전에 비해서 뭐 깡소주에 뭐 그냥 뭐 국수, 뭐 새우깡 하나 놔두고 마시던 술이 아니라 이왕 마실 거면 좀 더 비싼 거, 좋은 거, 나 이렇게 안주도 좋은 거 마셔 라고 사진 찍는 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안주, 밀키트 문화도 발달했어요. 또 혼자 마시거나 집에서 마시는 분들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맞아. 또 코로나 겪으면서 그냥 집에서 마시는 분들도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변화에 영향을 미쳤던 제도의 변화가 무엇이었냐? 바로 김영란법, 52시간 근무제 등등이 나옵니다. 김영란법이 뭐예요? 이거 뭐 어떤 뭐 승진이든 사업이든 하시는 데 있어서 접대 향응 같은 걸 제한했던 내용이죠. 그리고 52시간 근무제는 일 좀 그만하세요. 일 많이 한다고 회식 참석한다고 해서 일 잘하는 거 아닙니다 라고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음주 문화도 조금씩 변화해 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회식 문화도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음주운전과 관련된 법을 좀 알아볼 건데요. 한번 영상을 보면서 이와 관련된 법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리 부르자니까. 대리 기다리다가 난 늦는다니까. 여긴 내 지옥구라 잘 알아. 음주 단속 없다니까. 아, 걸리면 내가 책임질게. 좀 더 밟아봐. 도대체 뭘 책임져 줄까요? 대신 감옥 가줄 건가요? 이와 관련된 법 혹시 알고 계세요? 예, 위에도 써 있습니다. 바로 방조죄입니다. 음주운전을 했다. 그런데 내가 음주운전의 함에 있어서 옆 사람이 시켰다. 또는 음주운전 하는 사람한테 술을 줬다 하는 사람에게도 방조 혐의를 물 수 있는 겁니다. 네, 이 정도가 좀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저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네, 잘 보이시죠? 뒤에서도 잘 보이시죠? 음주운전 방조죄는요, 약 3년 전에 코로나 팬데믹 기간 딱 직전에 을왕리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해서 조금 저희 귀에 익숙해지게 되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해수욕장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치킨 배달원을 치여서 사망하게 했는데 거의 50m를 날아갔는데 이 운전자가 주변 CCTV 블랙박스에 찍혔던 화면은 피해자를 구호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변호사를 찾았다 보니 좀 비난의 수위가 컸죠. 알고 봤더니 이 여성 운전자의 차가 아니었어요. 옆에 같이 타셨던 분이 같이 술도 마셨고 내가 술 더 많이 마셨으니까 좀 운전 좀 해줘. 저기 대리운전 잘 오는 데까지만 운전해줘 해서 문도 열어주고 차 키도 주면서 시동도 켜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운전자 동승자가 이 운전 시켰습니다 라고 방조 혐의를 물은 거죠. 혹시 기억하세요? 그 이후로도 뭐 유명했던 여자 영화 배우도 옆에 방조하셨던 뭐 동승자가 있었다 등등의 이야기가 크고 작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처벌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요, 이 방조 혐의가 크게는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방조했을 때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고요. 단순하게 방조했을 때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6개월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기도 합니다. 일본의 경우는 좀 흥미롭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요, 혹여나 음주운전자가 발생을 하면요, 그 자리, 그러니까 그때 술 마신 사람 다 나와 하는 거예요. 여기 테이블에 있는 사람 싹 나와 해가지고 벌금형에 처하기도 합니다. 꽤나 센 처벌을 주고 있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어떻게 될까요? 음주운전자하고 같이 술 마신 사람 싹 다 나와 하면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요, 음주운전 했던 분의 동승자도 무조건 벌금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고 있고 방조, 동승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문화는 어떠한가? 사실 우리나라 음주에 관대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혹시 한번 좀 여쭙겠습니다. 아무래도 여기 계신 분이 가장 제가 좀 편하니까 선생님 혹시 담배 피세요? 흡연 안 하세요? 알겠습니다. 흡연하십니까? 흰색 옷을 안 하세요? 하십니까? 흡연하실 때 혹시 담배 케이스, 담배 가게는 무슨 그림들이 그려져 있죠? 해골 같은 거 막 그려져 있죠. 막 뭐가 막 썩거나 피가 질질 납니다. 그리고 TV에서 담배 피우는 장면 보신 적 있으세요? 거의 없으실 겁니다. 왜냐면은 여기까지 브래드 피트가 담배를 무는데 여기서부터는 모자이크 처리를 하거든요. 맞습니까? 그런데 술 마시는 장면은 어떤가요? 잘 나오죠. 가장 시청률이 좋은 시간에, 그리고 가장 유명한 제니가, 송가인이, 또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BTS가 딸랑딸랑 하면서 오늘 한잔 어때? 짠! 하면 어머나 송가인이 나랑 한잔하고 나도 하고 싶다라는 생각 들지 않겠어요? 또 특히나 미디어에서는요, 술 잘 마시면 요새 인기도 많아요. 맞나요? 뭐 먹방이라고 해서 또 술을 막 뭐 만들어서 막 병을 쌓아서 만들면 이야, 이 사람 재밌다, 멋있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담배 피우시는 분은 좀 억울하실걸요? 똑같은 1급 발암물질인데 왜 담배는 막 당신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음주는 왜 이렇게 잘 마시면 좋아하고 넘쳐나는 걸까? 우리는 어떤 문화에 살고 있는 것일까?
그러니 참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서 법규 강화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인식 변화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인식에 대해서 실험을 한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KBS에서 막 시민들 대상으로 몰래카메라처럼 실험을 한 적이 있었어요. 한번 보실 거예요. 어떤 상황이냐면요. 연기하시는 분이 비틀비틀대면서 아유, 술을 마셔가지고 그런데 차 문이 안 열려요. 저 차 문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라고 부탁한 상황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려야 돼? 저번에 치고 다니면 안 되지. 아, 먼저도 선을 갔거든요. 술한 얼굴이 이 아저씨 취하셨네. 사장님도 술 드셨어요? 아, 너무. 맞아, 뭐, 그래, 이거. 일단 음주운전을 말리는 아저씨. 어? 예. 마장이 뭐라 그래? 여기 한건조이야. 그럼 사장님 술 드셨을 때 차 어떻게 하세요? 나는 술이 세가지고. 예. 나는 술이 세서 끌고 다녀. 끌고 다녀. 안 돼요. 한숨 잔다고 술이 안 깨거든요. 그리고 뭔가 비밀을 말해주는 듯 귓속말을 속삭이는 아저씨. 아직 괜찮거든? 예. 아직은 괜찮으니까 얼른 가봐. 술김에 하시는 얘기겠죠? 술을 먹었더니 문이 잘 안. 또 다른 분이 나타납니다. 굉장히 친절하신 분인데요. 이렇게 드셔가지고 운전하시겠어요? 먼저도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왜 안 들었지? 이게 맞나요? 예, 맞습니다. 운전석의 문이 안 열리자 뒤쪽 트렁크를 열고 문을 열어주려는 듯. 어머나. 아, 어머나. 아, 이거 진짜 친절맨을 아니, 뽑아야 되는 건지. 굳이 이렇게 친절해도 너무 친절한 거 아니에요? 굳이 이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너무나 친절하신 시민이 있었습니다. 문을 열어주면서까지 트렁크에 몸을 구겨 넣으셔면서 이제 이 영상 보고 나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올라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방금 제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바로 뭐? 방조. 음주운전 하려는 사람을 도우거나 운전시키면 이것도 똑같이 음주운전과 비슷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런데 세상이 모두 다 이렇게 사실 정은 넘쳤지만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랬던 건 아닙니다. 엄격한 분도 만나게 됩니다. 아니, 술잡수 운전하시면 어떡해요? 단속해, 단속해. 아, 여기 다리만 건너가면 돼요. 아, 여기 바로 여기도 단속이에요. 아, 이거는 잠깐만 넘으면 안 된다니까 그러잖아요, 참. 한참의 신랑이 끝에 호되게 혼이 나죠. 아, 예. 들어가 주무시네. 아, 예. 들어가. 쭉 들어가세요. 운전대를 뒷좌석에 태워놔. 저번에 갔어요. 아, 저번은 안 된다니까. 예, 주무세요. 마지막으로 주무세요. 예. 그대로 가는가 싶었더니 지키고 20분 동안 여전히 운전자를 감시 중인 아저씨. 운전자가 다시 차에서 내리자 다가가더니 여관 가서 자고 가라고. 어떻게든 어떻게든 음주운전 안 하게 하려고 뒤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끌고 가고 있어요. 저도 어디 가서 말싸움 안 지는데 이분 앞에서는 뼈도 못 추릴 것 같아요. 어떠세요? 혹여나 이런 분이 계신다면 다음 술자리에서 야, 걔 부르지 말어. 저번에 보니까 너무 빡빡하더라고, 피곤하더라고 하실 수 있지만 지금 보니까 어떠세요? 참 고마운 분 아닌가요? 맞죠? 음주운전, 내 음주운전을 막아주신 아주 고마운 분입니다. 특히나 내 1억 6,500만 원도 아껴주신 분입니다. 이 말이 뭐냐? 1억 6,500만 원이 혹시 뭔지 아세요? 보험회사에서도 이제 더 이상 음주운전자를 보호해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부담금이라고 해서 혹여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났을 때 내가 내 돈을 내야 하는 돈이 과거에는 300만 원, 100만 원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 400만 원 내면 되는 거였어요. 하지만 이 법이 바뀌어서 혹여나 내가 음주운전으로 최대 큰 사고, 대인사고, 대물사고까지 낸다라고 했을 때 최대 1억 6,500만 원까지 내가 내 돈을 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건 민사적인 내용이에요. 형사합의금도 포함되지도 않았고 벌금도 들어가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의 그 한 잔에 1억 6,500만 원을 묻으실 건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그분은 내 1억 6천만 원도 아껴주시고 나 음주운전도 막아주신 아주 고마운 분이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기분 좋게 한잔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가볍게 한 잔을 하고 내일 또 출근하려는데 혹시 숙취 운전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는지요? 한 차량이 부산 남항대교를 달립니다. 차량이 점점 오른쪽으로 차선을 벗어나더니 안전 방호벽을 들이받습니다. 다행히 운전자는 다치지 않았지만 차량은 앞부분이 박살이 난 채 뒤집혔습니다. 차량 운전자 30살 김모 씨는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아침 출근을 하던 길이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요, 최근 4년간 오전 6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단속되신 분이 약 6만여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전날 마신 술 때문에 나 대리운전도 택시까지 불러서 집에 갔는데 아침에 출근길에 잡혔어요 하시는 분들이 6만여 명에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다수가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하세요. 야구선수 그 두 선수에 대한 평가도 좀 달라지더라고요. 혹시 야구선수 박한희 선수하고 강정호 선수 아시나요? 네, 박한희 선수는 되게 좀 안타까워하세요. 아이고 애기 좀 데려다 주다가 대리운전도 다 불렀는데 아침에 걸렸어 하시거든요. 이게 의도적인 것보다는 무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알코올이 그러니까 술이 언제 깨는지 이 분의 단계를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술을 한 잔 입에 댄 순간부터 30분, 약 1시간까지는요, 흡수된다라고 합니다. 바로 알코올이 온몸에 확산돼요. 그리고 이제 그 일정 시간, 1시간 반 정도 지나면요, 술이 점점 깬다라고 느끼고 있는 분해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흡수하는 속도와 깨는 속도가 다른데 술은 마시면 마실수록 나는 그냥 빨리 깬다라고 착각하거든요. 사실 굉장히 빨리 취하고 느리게 깨는데 2시간 지났으니까 나 깼어. 한숨 잤으니까 난 괜찮을 거야 라고 한다는 겁니다. 특히 최근에는요, 숙취 단계까지 그 다음날 심지어 8시간, 10시간이 지났어도 내 몸 안에 혈중 알코올이 남아있는 이 숙취 단계까지도 염려를 해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럼 도대체 술을 한 잔 마시면 언제 깨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아유, 교수님 알겠으니까 그러니까 몇 시간 있다가 운전하면 돼요? 그걸 알려주세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마다 너무 다릅니다. 남성 기준, 여성 기준, 특히나 몸무게 따라서도 다르기도 하고 개개인마다 너무 달라요. 평균적으로 혹여나 소주 2병을 마셨다라고 했을 때, 여성 기준으로 했을 때 혹여나 자정까지 마신다면요, 그 다음날 12시 넘어서야지 내 몸 안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0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보통 언제 운전하냐면요, 술 마시고 한 4시간 택시 타고 집에 가서 한 4시간 자고 또는 5시간 자고 출근 또는 뭐 일이 있어서 운전하고 나오거든요. 깼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들도 항상 머릿속에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어제 마신 술도 음주운전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는 이 사고 영상은 조금 혹시 무서울 수도 있으니까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사고 직전에 멈추긴 할 건데 교통사고 영상 잘 못 보신 분들은 좀 미리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귀를 막으셔도 되고요. 너무 무섭지는 않습니다만. 야, 언니 진짜 잠시만. 야야야. 여기까지. 안타까운 일이죠. 윤창호 군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28세 박모 운전자는요, 여자친구와 술자리가 끝나고 또다시 이 차를 가기 위해서 운전대를 잤습니다. 짧은 주행 거리 영상을 봐도 알겠지만 지그재그 운전, 속도에 대한 문제, 신호 위반 등의 문제들이 발견되지요. 이 이후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다라는 비난 등으로 인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그리고 음주운전에 대한 치사상죄
바로 개정이 된 것이 이른바 윤창호 법입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하면 아니 된다라고 도로교통법이 개정을 했고, 그 한 잔의 술 취한 상태라는 것은 0.05%에서 0.03%로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잔도 이제 음주운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0.08% 이상의 수치는요, 이제 면허가 취소되는 수치이기도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여나 음주운전 취소 수치도 0.1에서 0.08로 강화가 되었고, 삼진 아웃이었던 면허 취소, 그러니까 두 번째는 무조건 면허가 취소되는 것이 음주운전 개정법의 골자이고요. 혹여나 사망사고 시 과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밖에 되지 않았었는데 3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선고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 형사처벌이 강화가 되었는데, 혹여나 한 번이라도 전력이 있을 때 또다시 음주운전하게 되면 벌금이 최대 2천만 원, 그리고 0.2% 이상의 혈중 알코올 농도로 단속이 된다면 최대 3천만 원, 측정 거부에 대한 형사처벌도 강화가 돼서 최대 3천만 원까지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혹여나 여기 이 자리에 여기 공직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특히나 또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공무원 징계 기준도 인사혁신처에서 어제는 개정이 되었죠. 한 잔 마셔서 혹여나 음주운전 단속되면 과거에는 경징계에 그쳤는데 이제는 2번 이상 혹여나 사망사고 또는 도주까지 발생하게 된다면 파면, 해임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게 된 것이 공무원 징계 기준 개정법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광주 수안지구 수안동이었죠. 한 지구대 순경분께서 음주운전 한 후에 물피 사고를 냈는데 도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고로 인해서 경찰청에서 가장 센 처벌인 파면 결정이 났었죠. 네. 이걸 보면서 오히려 본보기가 되어야 할 공무원에 대한 그 사회적인 시선을 좀 느낄 수 있었고, 특히나 혹여나 회식 자리 전날 마신 술이 그 다음날 음주운전 되지 않도록 우리 공직자분들의 윤리의식과 또 준법 정신 항상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시간은 저랑 같이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을 좀 바꿔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문화, 인식, 그리고 처벌 변화 강화된 내용도 확인했는데요. 여러분들 스스로는 음주운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좀 가볍습니다. 아시면요, 손 한번 번쩍 들어주세요. 기초 문제입니다. 시작. 주차장에요, 번호가 쓰여 있는데요. 차 한 대가 번호를 가리고 있는데 이 숫자는 뭘까요? 예요. 근데 이 숫자에는 규칙이 있다고 합니다. 16, 6, 68, 88, 98. 정답은? 여기 선생님. 안 들렸어. 87. 정답이에요. 선생님, 제가 나갈 때 한번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무슨 소리야? 뭐가 87이야? 지금 나는 하나도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 있다면 제가 힌트 한번 드리겠습니다. 세상을 한 곳으로만 보시지 마시고요. 한번 다른 방향으로 봐보시죠.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봐볼까요? 이해되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16, 68인데요. 제가 위에서 아래로 본다고 하면 91, 그러니까 86, 88, 89, 90, 91이 되니까 78이나 87인데? 87이 되는 겁니다. 네, 뭐 비슷하게 맞으셨는데 이해되셨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워밍업 기초 문제 풀어봤고요. 자, 3개의 교통사고 영상을 보여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요, 이 운전자가 얼마나 마셨을까예요. 많이 마신 것 같다 혹여나 한다면 취소 이 한마디만 해주시면 되고요. 많이는 아니고 조금은 마신 것 같네요 라고 생각 드신다면 정지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냥 찍는 겁니다. 이 정도 괜찮으실까요? 알겠습니다. 한번 언론 보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야밤에 지금 신호 대기 중인 상황이네요. 신호기 색깔은 적색 빨간불입니다. SUV 차량 한 대가 1차선 위에 멈춰 있습니다. 운전자는 잠이 든 듯 신호가 바뀌어도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뒷차 운전자는 곧바로 신고합니다.
계속 안 가고 차선 중앙에서 서가지고 자는 것 같아요. 잠을 잔다. 그런데 라고 적신호 했죠. 상태에서 갑자기 속력을 내더니 인도 위로 돌진하고 역주행을 시작합니다. 지금 도망가고 있거든요. 갑자기 전봇대 들이받고 역주행하고 있어요. 역주행. 경찰에 신고한 운전자는 음주 의심 차량을 추격하면서 계속해서 위치를 알립니다. 지금 운전자 차량이 유턴해가지고 중앙도서관 쪽으로 다시 갔거든요. 왜 지금 계속 도망가고 있어요. 제가 쫓아가고 있어요.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선 도주 운전자는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힙니다. 주차는 기가 막히게 잘하죠. 그러지 않나요? 집은 잘 찾아갑니다. 이상하게 잠이 든 것 같다. 역주행한다라고 했는데 운전은 해서 집은 찾아갑니다. 참 저는 이렇게 좁은 도로에서 주차 잘 못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운전자 후 불어보세요 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수치 나올까요? 정지, 취소. 취소, 취소. 아, 대부분이 취소. 선생님 정지? 정지. 선생님은 정지. 선생님도 정지. 대부분이 취소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뭐 취소라고 생각하신 이유는 잠. 왜냐하면 한 잔 마시고 쿡 자는 사람이 좀 드물죠. 좀 얼큰하게 취해야지 구석에서 잠자고 있으니까. 뭐 역주행 때문에. 정지라고 생각하신 이유는 집은 찾아갔으니까. 그러니까 주차도 또 했으니까 또 많지는 아닌가 보다. 그러면 정지라고 생각하신 분 두 분, 취소라고 생각하신 분 다수였습니다. 또 있습니다. 두 번째 사고 영상입니다. 이 사고 영상은 조금 소리가 큽니다. 아침 시간이고요. 한번 볼까요? 어느 정도 마셨길래 이런 운전을 했을까? 한적한 시간대인 것 같습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이 차량이 가해 운전자입니다. 소리가 너무 컸어요. 강아지가 놀랬어요. 이분이 너무 놀랬죠. 죄송합니다. 소리가 좀 컸는데도 또 알면서도 저는 또 매번 봐도 놀라네요. 이 빨간색 옷을 입으신 분이 나는 누구, 여긴 어디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꽤나 큰 사고가 났는데 엔진룸이 이 정도까지 밀렸으면 사실 에어백도 터졌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충격이 컸을 텐데 지금 나는 누구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떠세요? 이 운전자 어느 정도 마셨을까요? 정지, 취소. 취소? 정지? 우리 선생님은 취소? 우리 선생님은 취소. 어머님도 다 취소. 정지라고 생각하시는 분. 선생님 왜 정지라고 생각하세요? 왠지 그래도 그냥 너무 많이 마신 것도 아닐 수도 있겠다. 냅다 아침이니까 또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아침이니까 맞아요. 우선 사실 이 영상에는 좀 뒷이야기가 있어요. 이 남성분의 차가 아니었대요. 여자친구 어머님 차였대요. 그럼 여기서 하시는 분들은 아세요. 아이고 내 차 아닌 상태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나? 어메 큰일 났네 하시는 거예요. 또 저는 또 한번 머리가 골치가 아파요. 왜냐하면은 이 열쇠를 어떻게 갖고 왔을까? 여자친구 어머님이 우리 남자친구야. 술 마시고 버스 타면 민폐요. 토하해 안 돼. 내 차 끌고 가렴 하면서 열쇠를 줬을까라고 생각하면 또 이게 민사에서만 끝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튼 대부분의 선생님들께서 취소인 것 같다. 또 정지도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영상은 언론 보도고요. 야간이죠. 골목길? 그죠? 어디서 지금 차가 튀어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좌판 시장 입구인 것 같아요. 시장 골목. 승용차 한 대가 출발하는가 싶더니 무서운 속도로 돌진합니다. 어떡해. 신도살 여성 지모 씨가 몰던 이 차량은 아찔한 고개 운전을 하다 결국 상점 여러 곳을 덮쳤습니다. 지 씨의 요새 나오드만 급발진 아니에요? 혹시 차량 결함 아니에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차가 어떻게 저렇게 좁은 골목에서 날아가듯이 옵니까? 이렇게 차를 못 멈췄구나 하시는데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사고를 음주사고로 소개를 해드리냐. 차량은 가게 6곳을 잇따라 들이받은 뒤 이 자리에 간신히 멈춰섰습니다. 이 사고로 분식집 주인 68살 사망사고가 A씨는 발생했어요. 60대 여성 2명이 숨졌습니다. 분식집에 있던 여고생이 골반을 크게 다치는 등 부상자도 9명이나 발생했습니다. 떡볶이 여기 먹고 있었죠, 안쪽에서. 그냥 차가 이렇게 뭐 들어왔어요, 팍 하면서. 박 소리 들리자마자 차가 벌써 여기 와 있다고 우리 놀래가지고 나왔거든요. 지 씨는 사고가 나자 택시를 타고 달아났습니다. 그러나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어 소란을 피우다 도망갔다라고 했어요. 내가 법은 모르고 지금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내 스스로 한 잔 마신 건 내가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주하는 거거든요. 어떠세요? 사망사고가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인데 이 운전자 도망까지 갔습니다. 왜 이러세요? 한번 물어보세요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수치 나왔을까요? 취소일까요? 정지일까요? 취소? 여기선 입을 모아서 취소? 정지라고 생각하시는 분? 예, 무조건 취소? 여기는 거의 정지라고 생각하시는 의견이 없으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정리해보자면은 3가지의 지금 교통사고 영상을 봤는데 첫 번째 운전자는 잠을 잔다라고 했고 역주행하다가 집에는 갔는데 주차도 잘하셨던 분, 대부분이 취소, 한 2분 정도가 정지라고 하셨고, 두 번째 운전자는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요. 차량 총 4대와 오토바이 18대가 파손됐대요. 그러니까 사실 아이고 소리가 나오는 거죠. 아이고 아시니까. 세 번째 운전자에 비견할 건 아닌 것 같아요. 2명이 사망하고 학생이 크게 다쳤다. 하반신 사실 많이 다친 겁니다. 특히 음주사고 내고 도주까지 하게 되면 아까쯤에 뭐 표를 봤는데 뭐 무기징역까지도 한다고 했는데 맞잖아요. 도주치상이잖아요. 그러면 이 세 운전자 혈중 알코올농도 한번 정말 결과를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잠을 잤던 운전자의 그때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요 0.057%였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취소 수치는 아니죠. 정지 처분을 받는 수치입니다. 만취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윤창호법 이전에도 이후에도 정지 처분을 받았을 거예요. 두 번째 왕 하면서 진짜 머리를 극적였던 차량 4대와 오토바이 18대, 이분은요 0.050이었대요. 그러면 이것도 정지 수치입니다. 만취는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윤창호법 이전에 그때는 0.05%가 기준이었으니까 이걸 정지 처분을 할까 말까 할 수 있는 수치였기도 해요. 하지만 지금은 무조건 경찰 정지라고 할 거예요. 슬슬 감이 오세요? 제가 무슨 말 하고 싶은지. 맨 마지막 사망사고에 야기하고 도주했던 운전자는요 0.020%였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인가요? 아닌가요? 아니라고 하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 0.03%에 도달하지 않았으므로 사실 도로에서 만났다라고 하면은 훈방입니다. 훈방. 그런데 왜 도망을 가냐는 겁니다. 우리는 어쩌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바는 이거일지도 몰라요. 대부분이 음주운전 사고 났다, 엉망진창으로 운전했다라고 하면요 만취한 운전자지, 취소인 운전자지라고 해요. 사실 이 3개의 사고 영상만 보더라도 객관적인 수치만 놓고 봤을 때는 1번 운전자가 가장 많이 마셨지만 사실 어떤 큰 문제는 일으키지 않았어요. 음주운전이라고 아니라고 할 수 있는 훈방, 특히나 그냥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정도로만 할 수 있었지만 왜 도주특가법까지 적용돼서 가장 큰 피해를 냈던 운전자. 우리는 어쩌면 보이지 않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이 마시면 취소, 사고 내고 마치 나쁜 사람이고, 덜 마시면 이렇게 구분을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혹여나 술자리에서 한 잔까지는 괜찮겠지, 가까우니까 괜찮겠지, 또다시 선택을 하게 되는, 구분을 하는 겁니다. 한 잔부터 음주운전의 시작이라고 우리는 머릿속에 인식을 해야 어제 마신 술도 내가 마신 지금의 한 잔의 술도 음주운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만취운전자가 사고 내는 거야. 실제로 통계는요 정지 수치의 운전자들의 내는 사망사고 비중이 더 큽니다. 애초에 많이 드신 분은요 운전대 안 잡아요.
애매하게 드신 분들이 운전대를 잡습니다. 제가 그를 위해서 선생님들 혹여나 보이지 않는 선입견이 있지 않는지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 때문에 이 3가지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머릿속으로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생각,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거, 나의 방조가 상대방의 음주운전이 될 수 있다. 혹여나 술자리 같이 했는데 뭐 명절이든 제사든 술 한잔 했는데 그래 다음에 보소이 또 보자 하면서 삐빅 하고 운전하려는 나의 동료를 봤다면 이게 무슨 소리야 지금 음주운전 하려는 거야 막으실 수 있겠죠? 네. 그리고 2번째, 음주에 대한 관대함이 음주운전을 부를 수 있습니다. 혹여나 미디어에서 술 마시는 건 뭔가 좋은 거야 이렇게 하다 보면요, 음주운전 자체에 대해서 관대한 마음을 쓸 수 있으니 음주 자체에 대한 어떤 위험 인식, 과하면 독이 되는 것이 음주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어제 마신 술도 음주운전이 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여러분들의 다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꼭 지켜주실 수 있지요? 네, 감사합니다. 저 교육은 아직 조금 더 남았어요. 음주운전에 대해서 참 의미 있게 풀어봤던 이은결 마법사 영상 하나 보고 불법 주정차 얘기까지 얼른 마무리 짓겠습니다. 참 굵은 메시지를 남겨주죠. 음주운전에 대해서. 자, 나머지 이야기는 정말 또 중요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제 광산구청에서 이렇게 교육을 할 때 참 기분이 좋은 이유가 광산구는요, 재작년에도 교통문화지수라고 해서 안전한 도시를 측정하는 어떤 지표에서도 재작년에 전국에서 4위, 그러니까 광주에서 1등하고 작년에는 또 B라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항상 이렇게 시민교육에 힘써주시는 기관입니다. 진짜 여타 다른 기관에 비해서도 저희 불러주시는 횟수뿐만 아니라 이렇게 신경 쓰시는 게 항상 보여요. 그런데 제가 또 광산구에 교육하러 간다고 했더니 주변 교수님들이 아이고 좀 일찍 가야 돼. 거기 주차하기 힘들어. 가장 첫 마디가 그렇게 나옵니다. 그만큼 참 관리하시는데 힘드실 것도 같습니다만 이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 여러분들의 인식 변화를 위해서 또 간단하게 개정된 내용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심에서도 항상 골칫거리이기도 하고 주택가 이면도로 학교 주변뿐만 아니라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 바로 불법 주정차 문제입니다. 혹여나 출퇴근 시간에 우측 끝차로에서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으면 또 이거 피해 가려다가 혹여나 진로 변경 갑작스럽게 하다가 추돌 사고 나는 경우도 많다 보니 참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실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겠는데요. 우선적으로 주정차를 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는데 그걸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음주운전하고 조금 연관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우리나라에서 운전 잘하는 분들이 누구냐 하면요. 혹여나 뭐 약속 장소, 뭐 술자리든 친구 만나는 분들이라든지 딱 자리에 딱 갔을 때 야, 너 어디 주차했어? 딱 저 앞에다 했지 하면 오야 너 주차 잘한다 너 운전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은 평소에 약속 장소 가실 때 주차 어디에 하십니까? 그냥 보이는 자리가 내 자리 하는 겁니까? 흰색 실선은요 주차와 정차가 가능합니다. 주차와 정차의 의미는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렇게 점선 황색이 들어가게 되면 정차가 가능하고 주차는 금지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선부터는요 주정차가 금지되는 구역입니다.
특히 밑에는요, 보조 표지판이 달려서 시간과 차량들을 제한하고 있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빨간색 절대 주차, 정차, 금지 구역도 보셨을 텐데요. 왜 불법 주정차가 위험하냐, 왜 문제냐, 정말 중요한 순간에 중요한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불법 주정차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지자체의 어떤 노고가 담겨있는 영상이기도 하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 경기도 용인의 한 식당가, 소방차 주변에 시민들이 모여 있습니다. 도로에 불법 주차된 승용차 때문에 길 가운데 서버린 소방차. 2층에 있는 식당이었던 것 같은데 불이 나서 코너길을 이렇게 돌고 있었는데 불법 주차된 차 때문에 소방차가 지나가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시민들이 주차된 차량을 밀어봐도 땅에 박힌 듯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주변에 있던 시민 10여 명이 너나 할 것 없이 차를 들어올리기 시작합니다. 잠시 뒤 차량이 옆으로 옮겨지고 몇 차례 앞뒤로 움직이던 소방 차량이 겨우 빠져나갑니다. 영차, 영차 이렇게 힘을 모아주는 시민들의 의식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지만 또 한두 분의 양심 없는 행동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고생하는 건 아닌지 싶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도 할까요? 혹시나 소방시설 근처에다가 불법으로 주차했다고 해서 젠틀하게 전화해서 차 좀 빼주십시오. 영차, 영차 해주나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여기는요, 캐나다이고요. 건물 꼭대기에 큰 화재가 난 상황입니다. 이미 출동한 경찰차를 옆에 있는 차를 사정없이 긁고 가도 아무 말 못할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소방기본법이 개정이 되어서 혹여나 중요한 순간에 이런 식으로 차를 손괴하는 일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어떠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라고 합니다. 바로 충북 제천에 있었던 스포츠클럽 화재 참사 기억하세요? 네, 100m만 딱 들어가면 되는데 불법 주정차된 차들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쳤다라고 해서 그 이후 소방기본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혹여나 범퍼부터 휀다까지 싹 다 긁혀도 아무 말 하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최근 개정법은요, 특례도 더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사이렌 소리 들리면요, 앞뒤 확인하고 신호 위반하고 중화선 침범, 인도 보도까지 다 넘어올 수 있으니 얼른 비껴줘야 한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여나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궁금해하신다고 하면요, 승용차 기준으로 4만 원인데요. 최근 개정된 법에 따르면요, 혹여나 빨간색 절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에 불법으로 주정차하게 되면요, 승합차 기준으로 최대 13만 원까지 약 3배 부과하게 했어요. 제가 그래서 집에 가서 남편한테 말하죠. 제발 어린이 보호구역만은 피해라. 왜냐, 이거 이 정도면 거의 학원비다. 사실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건요, 생명 보호에도 도움이 되지만 가정 경제와 평화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선은 불법 주정차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는 구역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차로 횡단보도, 도로보도, 교차로 모퉁이 5m, 그리고 버스 정류장 10m 이내, 그리고 횡단보도, 그리고 소방시설 5m, 그리고 최근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거의 주정차를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죠. 스쿨존에서의 불법 주정차, 무엇이 문제일까? 사실 저도 아이가 있다 보니 아이들 태우고 데려다 줄 때 잠깐인데 뭐 괜찮지 않을까, 드랍존이라고 해서 따로 주차 구역이 있으면, 정차 구역이 있으면 편한데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잠깐이면 되겠지 하는 마음이 혹여나 숨어있는 교통범죄를 야기하는 건 아닌지 싶습니다. 교통사고 영상 마지막으로 한번 볼 건데요. 어린이 사고이기 때문에 또 혹시나 놀라실까봐 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무섭지는 않습니다만 우선 한번 보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하고 있는 차량이 보이는데요. 속도도 그렇게 빠르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양쪽에 주차된 차들 때문에 갑자기 튀어나온 아이를 보지 못했습니다. 방금처럼 아이가 뛰어나오는 걸 보지 못하게 했죠. 운전자의 시야가 가려지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을 뭐라고 한다라고 하죠?
아예 보이지 않는 곳, 사각지대를 만들다 보니 갑작스러운 교통 변화에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나게 되면 민식이법이라고 해서 형사처벌이 개정이 되었죠. 사실 민식이법 설명드리면은 또 많은 운전자분들이 불편해하세요. 왜냐하면 음주운전 치사상죄와 거의 유사한 처벌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천방지축 날뛰는 거 가지고 운전자한테 너무 큰 처벌 내리는 거 아닙니까?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냐라는 겁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법은 계속적으로 개정이 될 거고요. 그 전에 아이들이 혹여나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하고 천방지축 날뛸 수도 있으니 운전자 스스로가 혹여나 미리 속도도 좀 줄여보고 좌우도 살펴보고 혹여나 신호등이 없다 하더라도 한번 일시 정지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단속구역이 6군데로 더 늘어나게 된다라고 합니다. 집중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는 곳이 5곳인데 이제 8월부터 인도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라고 해요. 작년 기준으로 광주 광산구가 불법 주정차 신고 건수가 최대였다라고 합니다. 네. 6만 8천여 건이 신고가 되었는데 그중에 30%가 광산구에서 신고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1분 간격으로 사진 2장, 동영상 1컷이면요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한편으로는 주변 상권에 계신 분들이 우리 먹고 살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자꾸 불법 주정차 단속하면 우리 힘듭니다. 볼멘 소리 내시기도 하고 또는 보복성으로 고의적으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신고하시는 분들 때문에 아마 담당하시는 분들 정말 고생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명이 해결해야 하는 건수라는 것이 막 1000여 건이 넘어간다라고 하거든요. 결국에 법도 바뀌고 있고 사실 이와 같은 불법 주정차, 현재 같은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시민의식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아까 처음에 강의 시작할 때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광주 광산구만 하더라도 81개의 공영주차장뿐만 아니라 공공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텅텅 비어있고 맞죠? 텅텅 비어있고 골목길에만 이면도로에만 주정차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 내는 게 아깝거든요. 주차 비용은 왠지 공짜일 것 같은 인식이 있습니다. 사실 세차하는 비용 5,000원 또는 자동차 보험료, 관리 비용도 다 내가 자동차 유지를 위해서 쓰는 비용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주차 비용은 왠지 아까운 돈이라고 생각하더라. 시민의식마저도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기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주차 딱 하고 공영주차장에 또는 사설주차장에 주차하고 걸어가는 것이 교통문화 선진국의 일상인데 우리나라는 항상 도심도 상권이 또 번화가도 불법 주정차가 넘쳐나고 있더라. 매번 단속되는 경험이 아닌 어쩌다 한 번 단속되는 경험이다 보니까 좀 불쾌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은데요. 나 먼저 주차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먼저 한번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안전한 광산구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또 도움이 절실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강의를 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오늘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불법 주정차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봤습니다. 또 다음에 좋은 기회가 있다면 또 한번 또 배웠으면 좋겠고요. 오늘 또 괜찮으셨나요? 유익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럼 저도 정식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지만 또 항상 여기 교통과에서도 고생을 해주시는 우리 공무원 우리 여러분들께도 항상 그 노고의 박수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멋진 강연을 해주신 우리 유혜정 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고요.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 있으시면 한 2분만 생활 속에 혹시 궁금했던 사항 아니면 내 주위에 어떤 사건 사고가 있었는데 그럴 때 좀 궁금했던 사항 있으시면 한두 분만. 네, 선생님 말씀하세요. 네, 맞습니다. 제가 어린이 보호구역은 그냥 그대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재작년만 하더라도 유예 시간이 있었습니다. 집중 단속 시간도 있었죠. 8이었어요. 아침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그때는 벌점도 2배, 과태료도 약 2배였는데요. 이제 지자체마다
그 유예 시간도 없애고 집중 단속 시간도 없애고 주말에도 하겠다, 밤에도 하겠다, 다 다르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린이 보호구역은 저는 설명을 드릴 때 아예 그 시간 자체를 뺐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네, 항상 안전신문고를 이용하셔도 좋고요. 경찰청 홈페이지라든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도 언제든지 참고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신 우리 선생님과 우리 또 답변을 해주신 강사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교육 유익하셨죠? 예, 많은 또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오늘 함께 알게 된 정보는 좀 돌아가셔서 이웃들에게도 좀 공유해 주시고 그리고 모두가 안전한 그리고 안전한 도시 광산 조성을 위해 같이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유혜정 감사님 그리고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리해 주신 여러분 그리고 PC 영상으로 시청해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배부해드린 설문지를 꼭 작성해 주셔서 그리고 귀가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알찬 교육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